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훌륭한 경제교양 입문성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돈의 역사 2입니다. 홍신욱 박사님의 돈의 역사 2니까 돈의 역사 1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 우리 표독자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2의 저자이신 홍신욱 박사님께서 저희 독서연구소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20강 이상 강의를 해주셨죠. 돈의 역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때는 돈의 역사 플러스 현재 이슈까지 풀어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홍철욱 박사님의 신간 돈의 역사 2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돈의 역사 1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독서연구소 안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의 역사 1이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터파크에서는 종합 1위였고 다른 메이저 서점인 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도 모두 탑3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고 판매량이 거의 15만 권에 육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10만 권 이상 책 파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제 책 중에서 10만 권 넘은 그 책이 한 권이에요. 완벽한 공부법. 뭐 그 책은 20만 권 넘긴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돈의 역사 후속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돈의 역사 2입니다. 제가 이 영상 제목을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돈 공부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공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이잖아요. 세상을 먼저 우리가 읽어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건 5만 가지 것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세상을, 그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지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가 뭐죠? 바로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하고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세계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법치주의에 살고 있죠. 여러분께서 법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요즘에 법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흐름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을 알려가려면 어떻게 되죠? 현재 모습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를 알고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를 알 때 현재 모습, 우리가 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흐름이라는 것은 현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해야 되겠죠.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향후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거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적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나리오는 그냥 맨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역사가 가장 좋은 미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역사는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어떻죠? 과거를 공부하게 되면 미래의 시나리오를 많이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측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예측을 맹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미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를 짤 때 역사를 참고하는 만큼 훌륭한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종합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돈 공부, 특히 경제, 금융,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작으로 입문서로 이만한 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홍춘우 박사님의 이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홍춘우 박사님은 연대 사학과 출신인데요. 흥미롭게 석사는 경제학으로 하셨고 박사는 경영학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을 금융연구원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증권사, 또 은행, 국민연금을 거치시면서 20년 넘게 이코노미스트로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냥 이코노미스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제 분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외환 딜링룸에서도 계셨고, 그리고 국민연구원에서는 운용도 하셨고,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 뼈덕자 여러분 뭔가 떠오른 단어가 있지 않으십니까? 예, 폴리메스. 그렇죠? 예, 홍 박사님이 그냥 연대 사학과만 나오신 게 아니라 역사 덕후세요. 어느 덕후냐면은 뭐 역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홍 박사님 자제분이 고등학생인데 저보다 역사 많이 알아요. 역사 조기교육을 시키셨나? 아드님이 쓴 서평을 봤더니 역사책 서평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책도 지금까지 거의 1000권 넘게 읽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폴리메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면, 폴리메스 뭐죠?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이 돈의 역사인데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단순히 돈의 역사, 예전에 있었던 어떤 자본주의나 어떤 금융과 경제의 역사만 서술된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이코노미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현재의 어떤 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접목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현재와 접목할 줄 아는 분이시죠. 왜냐면 역사에도 뭐 정통하시는데 당연히 금융 경제에 정통하시다 보니까 이거를 잘 조합을 하신 거죠. 책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돈의 역사 1 같은 경우에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신한 보물선의 비밀인데, 여기는 화폐, 더 나아가서 화폐의 역사,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제 이 책이 이제 흥미로운 게,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절 보시면 뭐 조선의 삼배, 중국 동전, 송나라 금속 화폐,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보통 화폐의 역사책을 보면요, 동양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동양 이해가 중요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종이화폐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종이화폐는 어디서 나왔죠? 예,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책은 동양 사례가 되게 풍부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역사책, 또 경제 금융 관련돼서는 뭐 유럽 사례와 미국 사례가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이 살고 있고, 또 동양 사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화폐 같은 경우는, 종이화폐는 어디서 나왔죠? 예,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서양에서 먼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양 사례, 또 국내 사례가 풍부하게 있는 돈의 경제 역사이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이 책이 이제 변별력이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흥미로워요. 전염병입니다. 과거에 이제 흑사병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경제학적으로, 또 이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스페인 독감 때 어떻게 변했는지, 특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지, 거기에 다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흥미롭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뭐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지금 최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판권을 검토하면서도 지금 기후변화에 관련된 책이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코노미스트나 다른 저널을 보더라도 기후변화의 특집 같은 경우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정신없어서 뭐 당연히 전염병 이외에 다른 거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인간은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경제적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하나가 뭐냐면 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처 및 그린 정책 같은 겁니다.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또 비즈니스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후변화는 매우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과거에 기후변화가 이 경제를 어떻게 바꿨고 이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이 세 번째 파트고, 네 번째는 왜 서양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나. 예, 지금도 우리 세계는 서양이 더 강한 상태죠. 근데 역사 봤을 때는 그 기간이 되게 긴 기간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를 경쟁의 관점에서 보는데, 서양의 또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사례를 들고 있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메스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라는 것인데, 특히 우리가 금융, 또 돈의 역사의 핵심은 뭐죠? 예, 신뢰죠? 그래서 금융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금융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또 신뢰가 구축됐을 때 어떻게 금융이 강할 수 있는가, 강한 금융은 또 우리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리디노미네이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라를 검토할 때 뭘 봐야 될까요? 예, 과거 사례, 다른 나라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례, 예, 북한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런 화폐 개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여섯 번째는 모든 금융위기의 아버지 2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 푹 풀어주시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다시 이 금융위기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들이 대처하는 모든 방법론은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지만 또 성공적으로 금융위기를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솔루션을 지금 적용하고 있고 약간 변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를 알게 되면 지금 현재의 정부와 또 금융기관이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이 얼마큼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의 근원과 우리의 대응 방법을 해가지고 갈등, 패권 경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장인데, 특별히 중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한테 이렇게 엄불 수 있을 정도로 컸는지 이 역사 나오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이슈, 그래서 보시면 화폐, 전염병, 기후변화, 경쟁, 신뢰, 금융위기, 갈등이라는 이슈로 과거 역사를 현재에 버무려서 풀어낸 책이 바로 돈의 역사 2입니다. 정말 재밌겠죠? 이 책의 이제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이 책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과 한번 풀어드리겠고, 특별히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 우리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계시는 우리 웅이사님과 우리 홍 박사님이 함께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신 분들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웅이사님과 우리 홍 박사님이 함께 하시는 돈의 역사 2 강의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조준 시간에 이 책에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이제 풀어서 여러분과 나눠볼 테니까 책도 읽어보시고 또 영상도 같이 보시면 정말로 경제, 교양, 돈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 박사님이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 역사책 같은 경우는 역사만 집중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시 이 책의 장점은 전문가적, 그러니까 지금 금융 전문가로서의 돈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이슈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것도 평가를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각 장 마지막에 홍 목사님이 그 역사를 종합을 해가지고 현재와 연결시켜서 해안을 하나씩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 공급이 경기 사이클을 일으킨다. 화폐 공급이 얼마나 이 경제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역사를 풀었잖아요. 그걸 현재적으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은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과거를 토대로 봤을 때. 이런 흑사병 때문에 봉건제가 무너졌어요. 전염병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 전문가로서의 장기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 책 읽으시고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장 뒤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계속 그런 인사이트 계속 나옵니다만 종합을 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 이슈를 이제 풀어내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경제학적 관점, 돈의 관점을 이제 알려주신 부분이 이 책의 이제 백미 중에 하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교양 입문서로서 왜 돈의 역사, 그 경제사를 추천하냐면 저 개인적 경험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제가 독서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2008년에 이제 독서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독서에 빠지게 된 주제가 금융위기였어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세상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큰일 벌어진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게 뭐냐면, 현재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죠? 대공황부터 예전에 있었던 금융위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예. 물론 역사는 스토리잖아요. 우리는 스토리 애니멀입니다. 스토리는 그냥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땐 좀 재밌게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좀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게 막 이론만 많이 읽고 막 이러면
이게 점을 못 붙입니다. 근데 경제사, 경제 역사를 통해서 입문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어느 것보다 재밌게 시작할 수가 있죠. 요 상식이 되게 풍부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썰 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고, 많은 책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읽어야 될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의 역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투도 마찬가지고, 이 책 보시면 한 챕터마다 박사님이 참고한 문헌, 참고 문헌이 나오는데, 참고 문헌이 그 참고 문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참고 문헌은 박사님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추려낸 것들만 참고 문헌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생독서, 이 책을 읽으시고 추가적으로 읽기에 좋은 책이 무엇일까, 참고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로 돈의 역사를 통해서 돈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꼭 읽어보시고 체인지그라운드에서 강의가 계속 나올 거니까 꼭 보시고, 저도 몇 가지 주제, 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주제 여러분과 나눠보면서 돈의 역사 2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